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네, 월요일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주말이 지나고 월요병이 시작돼서 무서운 게 아니라요. 이 월요일마다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 HTS 켜기가 9시 맞이하기가 너무나 무서운 요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너무나 힘든 모습 보였고요. 이 긴축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밀리더니 우리 증시에서도 이 성장주 중심의 하락이 더욱더 강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915포인트 하락 마감, 코스피는 1년 1개월 만에 2,800선도 이탈했습니다. 오늘 2,792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고요. 우리만 이렇게 어렵나 싶어서 주변국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이 막판 상승으로 강보합권 나타냈고요. 중국은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이 상승권으로 자리 잡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띤 이 음식료품주가 부각을 받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였습니다. 하락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이 시장 변동에 둔감한 편인 음식료품주가 이 농심을 필두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불어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여기에 국제적 이슈였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정말 실제로 이 침공이 일어난다면 식량 안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이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주도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국제 유가 상승세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7년 만에 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1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또 여기에 오늘은 JP모건에서 러시아 전쟁 우려감을 말하면서 이 유가가 $15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그 우려감 더해지면서 유가 관련주 오늘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우리나라 4일 연속 7,000명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려감 더해지면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이번 주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 양극재 수급난 우려감이 짙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양극재 제조를 중단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오늘 또 2차 전지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불이 가득했던 우리 시장 너무 힘든 시작이지만요. 그래도 이번 주 27일 FOMC 결과도 우리가 봐야 하고 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더욱더 남은 시간 알차고 지혜롭게 써야 할 텐데요. 이 시장 흐름 바라보면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투자 전략 세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선생님 반재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 전략 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노란톡과 함께라면 방송 끝나고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5555 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검색창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띄어쓰고 시황선생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같습니다. 5555 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시장 흐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요. 항상 또 방송을 통해 시크릿 종목 공개를 하는데 그 힌트를 통해서 종목명 공개 그리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자세한 전략도 이곳에서만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들 공략해 주셨는지 어떤 상승세 보였는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브리봇 무려 3자릿수입니다. 128% 상승세 보였고 LG이노텍 120%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키다리오 스튜디오 눈치채신 분들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29%였는데 무려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세 보여 오늘 50%로 추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35.74%로 거의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36%의 누적 수익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보시는 종목들 최근에 또 이런 종목들 공략을 했는데요. 모두 다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탄탄하게 두 자릿수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도 바로 살펴볼 텐데요. 12월 14일에 공략했던 모트렉스도 20%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고
네, 21일 공략했던 서울반도체도 23%, 뭐 2부 때 공략했던 3기도 37% 상승 보이고 또 여기서 포인트는 1월 10일입니다. 이때도 역시나 너무 힘든 장이었는데 17.86% 상승세로 또 바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지난주 공략했던 대주전자재료, 제가 큰 전자였죠. 주전자로 힌트를 드렸는데 12.23%로 역시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시황 분석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종목들 선별해서 시크릿 종목으로 주도주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진짜 종목 공략해주고 있는데요. 무려 2주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10%대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함께 포트에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얼른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54번 5555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언제나 열려있지 않고 지금 저 보이시죠? 함께하는 방송 이 시간에만 이 참여 코드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얼른 입장해서 방송 끝나고도 시장 흐름과 함께 장중 대응 대표님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장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주말에 기운이 남아있고 또 시장이 그 피로감을 더욱더 짙어지게만 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빠진 건지,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얼어붙은 건지 그 원인을 알면 나의 포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더 냉정해지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잠시 놓쳤던 시장의 흐름 파악하기 위해 출동 수익 특공대, 그럼 지금 바로 출동해봅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 성공한다. 시황선생 반채혁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좀 힘든 장이셨을 텐데요. 예, 최근에 1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도 1월 들어서 가장 힘든 올해 1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좀 많이 좀 아쉽죠. 네, 상황이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반등이 일어날 건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쯤 반등이 제대로 일어날 것인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FOMC라든지 에너지 앤소리라든지 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또 이런 장에서도 꿋꿋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시크릿 종목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다리시는 왜 시장이 이럴까? 그리고 언제쯤 반등이 올까?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항상 뭐 수급이죠. 일단은 뭐 수급만 좋으면 뭐든 다 좋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좀 기관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개인들도 매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은 투매가 보통 이제 개인들이 더 이상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버티기 어려운 구간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요즘 뭐 반대 매매에도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대 매매와 반대 매매는 내가 원치 않은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이 시장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이제 투매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의 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인들이 또 매도를 했죠. 그래서 역시나 미국 시장이 여의치 않은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오늘 뭐 환율도 조금 올랐습니다만 일단은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대신에 기관들은 그동안 사실 많이 뺐는데 오늘은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저가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나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들도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투는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기금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계속 매도 중이죠. 그래서 도대체 기금들은 언제 들어올까? 연기금은.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올 때가 아마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이 이제 일어날 때가 아닐까. 수급적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일단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네, 외인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었는데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지난주에는 그래도 개인들이 받았었는데 이게 오늘은 기관이 받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관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는 주고 있습니다만 개인들도 이제 투매에 가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더 많이 좀 빠졌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연기금은 계속 매도 중입니다. 그렇죠? 연기금이 좀 들어와줘야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빼고 있는 모습.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역시나 제가 에너지 엔솔의 상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먼저 답을 드립니다. 역시 코스닥도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여기도 뭐 기관들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양시장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도 금리 인상 때문인지 오늘도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1,200원대에서는 그래도 좀 완화가 되는데 1,950원대 중반대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참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역시나 25일, 26일 FOMC 연례회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이 사실은 최근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어느 정도 합당한 가격이 매겨지려면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25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이제 우리나라 뭐 수요일쯤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굵직한 그다음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와줘야 그동안의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될 텐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미국 시장도 조금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좀 있다라고 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당연히 FOMC 연례회의 이곳에 파월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래서 특별하게 더 이야기 더 많이 나올지 일단은 주가가 최상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해서 일단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역시나 현재는 에너지 솔루션 엔솔의 상장 때문에 수급이 여의치가 않죠. 도대체 연기금 왜 이렇게 계속 파나요? 그렇죠? 보면은 연기금은 최근에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에 많이 몰두하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매매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에너지 엔솔의 상장에 대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미에는 에너지 엔솔에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매매 전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나운서께서 월요일마다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수요일은 좀 반등이 나왔었네요. 그죠? 수요일 반등이 나왔었고 그런데 오늘 또 이게 전저점을 좀 깼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도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이게 차트만 보면 썩 좋은 건 솔직히 아니죠. 좋은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그런데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지만 그렇지만 밑으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지지선까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기술적인 분석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상에서는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2,800은 좀 깼죠. 일단은 깨고 이 모양은 물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변하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한국 시장만 유난히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 때문일 수가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 코스닥이죠. 이거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그나마 그래도 코스피에 대해서 좀 더 강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더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전저점 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더 비중을 좀 더 이렇게 좀 방어하는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은 이제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이 좋지 못했죠. 미국 시장이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우도 연속 2주 연속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 FOMC에 어떤 눈과 귀가 모두 쏠려 있다.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진짜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시장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지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저희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고 하면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온 것은 이제 보통 매파적이라고 하죠. 좀 강경한 그런 발언들 때문인데 과연 여기서 더 시장을 위태롭게 하는 게 과연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FOMC에 들어서는 오히려 좀 약간 좀 그래도 좀 완화해주는 그래도 좀 시장을 좀 뭔가 위로해주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취약한 것이 이런 기술주겠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요것만 봐서는 일봉만 봐서는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을 보니까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최근에 2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조정을 간혹 주긴 했지만 큰 조정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크게 조정을 줬죠. 그래서 주봉상 62선을 깨고 그러면 지지선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합당할 만한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를 해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바로 반등을 준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려면 이제 실적이 역시나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역시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그리고 시장이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좀 더 완화적인 조금 그런 발언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 좀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는 되고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1월 들어서 가장 최악의 1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면 진짜 좀 많이 좀 심했다 이런 말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무래도 조금은 어쨌든 좀 해석하는 데서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주가가 빠지는 것을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네, 그런 데서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은 지지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실 오늘 반도체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물론 미리 조정을 받은 것도 있죠. 먼저 올라오고 먼저 조정받고 그래서 오늘 좀 그나마 좀 견조했는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수요는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주봉상 보더라도 아까 나스닥 지수는 거의 뭐 61선까지 깼는데 이거는 아직 61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그렇죠. 거의 뭐 요즘 그 반도체 같은 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죠. 뭘 하든지 간에 요즘 뭐 최근에 뭐 로봇도 많이 뜨고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뭐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뭐 에너지하고 반도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차용 어떤 그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에너지와 반도체는 요즘 21세기에서는 진짜 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게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빠져서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일본 시장하고 또 보면 대만, 각광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은 그래도 사실 뭐 아시아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올 때만큼 다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바닥권이에요, 사실은. 거의 뭐 바닥권이고 한국 시장도 거의 뭐 바닥권이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고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복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간 보이시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지를 못했죠. 더 깼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 우리 시장의 특수성 이번 주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만 가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연동된다 말씀 많이 드렸고, 근데 오늘 여기도 양봉이 나왔어요. 0.5% 사실 더 올라갔습니다. 지지를 해줘요. 역시나 반도체 업황이 나쁜 건 아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대만도 같이 본다고 했죠. FOMC, 그러니까 TSMC의 나라 대만에서는 역시 오늘 0.5% 상승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안 좋을까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시장이 사실은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부딪히는 것을 좀 피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 이런 어떤 이게 영상을 보면 큰 야생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호랑이하고 사자가 있으면 서로 만나면은 둘이 붙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도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알아봅니다. 웬만하면 피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알아서 살짝은 미국과의 충돌을 조금 약간 피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규제도 하고 하면서 이제 주가를 좀 많이 뺐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바닥권에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좀 뭔가 시장에서 좀 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좋은 모습이 좀 시장성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시장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시장 뭐 실적이 이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못 올라가나? 역시 문제는 수급이죠. 수급 문제가 지금은 좀 꼬여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LG 엔솔의 여파가 그만큼 더 크다라고 그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도 보면은 계속 어느 정도는 이제 저 완료가 자금 마련이 된 것 같지만 더 빼서 더 준비하죠. 그만큼 엔솔의 파장이 좀 더 크다라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도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나마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좀 그래도 조정 받았어요. 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해서 사실 올라왔다고 해도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셀트리온에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여건이 3월에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이 3월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도 애매해요. 좀 시장이 조금은 많이 꼬여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관들이라든지 이제 외인들이 다시 이제 저가에 사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공식적으로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한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죠. 좀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모양인데, 그래도 오늘 보시면은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I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고, 나머지는 오늘 대형 주들도 많이 빠졌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시아 시장은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미국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시아 시장은 한국 시장 포함해서 그동안 뭐 이렇게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시장 왜 못 올라요? 그렇죠? 이번 주에 엔솔의 역시 상장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그만큼 LG 엔솔의 상장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나마 1위 자리 지켰어요. 코스닥에서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좀 그나마 좀 많이 1, 2가 좀 엇갈렸죠. 근데 이제 뭐 화재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렇죠. 개인들은 지금 딱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조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내 돈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리스크를 많이 걸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도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오늘 이렇게 시젠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또 개인들이 딱 바이오에 들어가기도 애매하죠.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쉬운 상황은 좀 아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시젠 이렇게 바이오 종목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좀 빠지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뭐 한다기보다는 내 거를 좀 지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지키자라는 자세 짚어주셨고요. 또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유독 힘을 못 쓸까라는 원인 분석에서는 꼬여있는 수급,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 대표님께서 공략한 시크릿 종목들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공략했던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상승해서 12.23% 상승을 보였고 또 그 전주에 제가 힌트드렸던 휴니드 역시 18%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뭐 그 전에 12월에 공략했던 시크릿 종목들 다 전반적으로 20%대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이런 흐름들 짚어가면서 이런 하락 피하는 종목들 시크릿 종목으로 공략해주고 계신데요. 또 그런 흐름 분석해서 오늘도 탄탄한 시크릿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입장하셔서 전략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54번 5555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언제나 열려있지 않고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만 이 참여 코드로 열려 있으니까 얼른 입장하셔서 이런 흐름들 시장 분석 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나의 포트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전략 세울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해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까지 꼭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육 들어보면서 어떤 자세로 다음 주, 이번 주 전략 짜봐야 할지 그럼 대표님 다시 만나보러 출동 수익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인데요. 여러분들이 내 포트를 지킬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 일단은 좀 일단 보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제가 물론 시장 상황 때문에도 보여드립니다만 사실 뭐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런 때에서는 이제 방어하기는 좀 좋은 종목일 수도 있죠. 수익률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종목이 좀 빠지면 삼성전자 빠지면 기관이 받쳐주고 또 개인이 받쳐주고 지난주 금요일은 사실은 알고 봤더니 개인들이 또 받쳐줬습니다. 오늘은 또 기관이 받쳐주네요. 네, 이런 종목이 어쩌면 이렇게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사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게 지수가 좀 빠지면서 이것도 61선과 120선을 좀 밑으로 좀 깨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최악의 경우 그래서 지난번 10월 13일이 저점이었네요. 68,300원. 네, 7만 전자를 깨고 내려간 게 68,00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마이너스 10%입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 1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담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0%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종목도 괜찮고요. 삼성전자.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이렇게 개인들이 받쳐줬습니다. 개인들이 받쳐줬는데 오늘은 기관이 더 받쳐주네요. 웬일인가요, 진짜. 기관들이 오늘은 간만에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이제 수급이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은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못한 상황인데 기관이 오늘은 삼성전자를 받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로 웬일로 그죠? 연기금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이제 우리 한국 시장 좀 방어하려는 그런 자세가 조금 나오나, 그렇죠? 일단은 정신은 LG 엔솔에 팔려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삼성전자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이럴 때 연기금이 이렇게 한국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연기금이 모처럼 간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오늘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 그래서 최근에 뭐 흐름이 좋았었는데 좀 쉬어갔던 종목이 있죠.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조정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의해서 삼성전기, 그래서 오늘 뭐 삼성의 얘기만 하려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형 우량주가 일단은 좀 방어하기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런 걸 많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19만 9천 원, 20만 원을 못 찍었네요. 그래서 20만 원을 찍지는 못하고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하고 금요일 좀 빠졌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했죠. 그래서 61선과 121선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0.83이면 1%대도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 물론 개별 종목 있습니다. 간혹가다 개별 종목 있어요. 그런 종목도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종목보다는 이럴 때 잘 버텨서 일단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지금 61선, 120선에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LG 이노텍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0%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수익을 다 낸 분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스타일상 너무 많이 오른 거를 추천드리진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뭔가 나의 수익률을 좀 더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좀 매수했죠. 그다음에 외인들은 좀 매도했습니다만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고요. 역시나 연기금. 왜 자꾸 제가 연기금을 보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기관들이 사실 거의 다 매수를 다 해줬어요. 삼성전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됐다. 지금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인 거. 그리고 공격적인 것은 시장이 올라갈 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 줄 때는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만 지금은 조금 더 방어적인 모습이 좀 더 좀 우수한 전략이라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거 LG전자가 그동안 사실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전장 사업이 뭔가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하나요? 전기차 배터리 만들죠. 사실은 LG전자가 애플카라든지 또는 뭐 테슬라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미국에 있는 대형 IT 업체 또는 전기차 업체의 어떤 외주 업체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만 LG전자가 사실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철강 그러니까 이게 외관이죠. 철강만 못 만들지 나머지는 LG화학에서 플라스틱도 다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언제쯤 이야기 나올까 했는데 오늘 이야기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약간 뭐 그렇죠? 조금은 이제 요거 다목적 차량이라고 하죠. MTB인가요? 다목적 차량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게 하나의 주거 공간.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집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차가 이동하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그렇죠?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그렇죠? 여러분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주거 공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냐 집이냐 뭐 이런 기사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LG전자가 자율주행차로 그래서 컨셉트카가 그동안은 뭐 이제 구상만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한번 모델을 한번 만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애플카 때문에 LG전자가 올랐었는데 이제는 LG전자가 직접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도 자율주행 또는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서 이쪽에 M&A라든지
합병을 통해서 이쪽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LG전자도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었죠. 이런 것이 하나의 지금은 컨셉입니다만 하나의 시장에 좀 반향을 줄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LG전자에서 왜 전기차 얘기가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애플카 뭐 이럴 때만 주가가 올랐었는데 물론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방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좀 뭐 애플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역시나 아까 그 삼성전기처럼 60일선에서 좀 받쳐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큰 상승률은 아닙니다만 뭔가 방어해 줄 수 있는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일단 싶고요. 역시 지금은 대형 우량주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지금 그래도 좀 방어해 주는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죠. 기관들이 받쳐주고 있는데 오늘 애플카가 아니라 LG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요 컨셉트카 이게 나오면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뭐 연기금 많이 안 들었네요, 그렇죠? 많이 안 들었고 투신하고 금융투자 이렇게 기관 쪽에서 좀 들어가졌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 엔솔과 관련돼서 물론 제가 지난주 시크릿 종목 드렸던 대주전자 재료 갑자기 이제 주전자가 나왔는데 대주전자 재료죠. 그래서 이 종목도 LG 엔솔의 수혜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날 반등하면서 1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LG 엔솔의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LG 엔솔이 아무래도 연기금이라든지 또 많은 기관들이 또 우리 개인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에 보통 뭐 흥행에 성공하냐 참패하냐 시장을 이렇게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뉘겠죠. 근데 봤을 때는 실패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LG 엔솔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은 70조부터 시작해서 100조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삼성 SDI의 주가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목표 주가를 그때 내려가면은 목표 주가 내리고 그렇죠? 올라가면 올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데 삼성 SDI는 목표 주가가 계속 좀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역시 LG 엔솔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상장하고 나면 역시 주변 그런 어떤 같은 2차 전지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주가가 0.29 한두 포인트 정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하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왜 어떤 종목 좋아하죠? 찍고 돌리는 종목 좋아하죠. 그래서 이미 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아니고 이미 찍고 돌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일단 싶고요. 일단은 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이 참 중요했는데 오늘도 역시 기관들이 삼성 SDI로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요. 연기금이 이렇게 순매수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이런. 그래서 뭐 기관들이 사면 기관들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 그죠? 금융투자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보통 투신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좀 꾸준하게 좀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참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이 반등 줬을 때 10% 이상, 그러니까 역시 시장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덜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그 새로운 종목은 또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뭐 지지난주도 일단은 뭐 휴니드가 이제 방산 종목이었습니다. 방산 종목이었고 최근에 어떤 분위기상 방산 종목이 좀 좋았죠. 그러고 오늘도 장중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지난주는 대주전자
재료,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오늘은 사실 뭐 연결성은 없습니다. 연결성은 없는데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패턴이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돌리는 이제 그런 패턴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뭐 지난주 화, 수, 목 그렇죠? 수요일 날 좀 돌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종목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뭐 예전에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좀 한 4월이었나요? 그때쯤 언급을 좀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탔어요. 같은 섹터인데. 근데 올해는 제가 이 섹터 중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또 좋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너무나 잘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딱 들었을 때 딱 와닿는 종목들이 있죠. 아마 이 종목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선 아나운서께서 힌트를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머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힌트 드리기 앞서서요. 전문가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님께서 아까 앞선 교육에서 그 우리나라가 유독 힘든 이유가 아무래도 수급이 꼬여서다. 근데 그 수급이 왜 꼬였느냐?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급이 조금 더 꼬여서 힘들지 않았나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27일이고 2월 15일에는 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어떤 체크 포인트를 해야 좀 현명한 전략을 짤 수 있을지 뭐 관련 종목 이런 거 힌트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또 상장에 또 신규 상장에 또 관심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또 LG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도 또 굉장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이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 또 대형주죠. 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콩고물이라도 관련 종목 뭐가 있을까 힌트 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LG 엔솔이 워낙 이제 그 시총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지금 70조, 100조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상대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거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에너지 엔솔이 연속으로 2개를 상장한다고 하면 한국 시장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쵸. 저는 그게 걱정이었고요. 일단은 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장하는데 좀 동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우니까 상장만 좀 하고 이런 분들 계신 것 같고요. 뭐 그럼 관련 종목 힌트 안 주실 건가요? 근데 이제 건설주거든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렇지만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또 공교롭게도 또 비슷한 게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산중공업 비슷한 섹터입니다. 사실 비슷한 섹터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죠. 그쵸. 삼성 엔지니어링 사실 최근에 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괜찮았어요. 여러분 또 아무래도 LG 에너지 그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들썩였는데 그 다음에 또 대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15일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로 또 관련 종목들 힌트 2가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힌트 놓쳤는데 아니면 힌트를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바로 오늘의 시크릿 종목 나갑니다. 9글자 여기서 찾으면 돼요. 자, 여기로 엔터. 어디로 엔터?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네, 노란톡 함께 하시면 이 종목들, 시크릿 종목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얼른 켜시고요.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54번, 55만 입력하시면 오늘의 시크릿 종목명, 그리고 전략, 그리고 이 상장 전에 어떤 관련 종목 함께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찾으면 돼요. 여기로 엔터. 테임먼트까지 있네요. 자, 잘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떤 힌트가 남아있는지 만나보러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네, 우리 정선 아나운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종목을 이제서야 꺼내느냐라고 했을 때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엔터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엔터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우세종으로 굉장히 좀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오미크론의 특성상 전염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파력은 굉장히 높지만 치명률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에 갇혀서 산 게 2년이 됐습니다. 마스크 착용해가지고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근데 뭐 저희만 그러겠습니까? 저희보다 좀 더 자유분방한 뭐 유럽이라든지 서구권에서는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오미크론의 특성상 전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확진자는 많지만 이것을 이제 가벼운 감기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취급하는 이제 경향이 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대선 정국 때문에 사실 예민합니다, 다들. 시장이 좀 안 좋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민합니다. 시장이 예민해요. 전국적으로 다 예민하시죠? 여러분들도 예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책임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요게 어느 예전에 뭐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했던 그런 비슷한 것을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진단 키트 이제 숫자가 일단 7,000명, 8,000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것이 오늘 주가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는 코로나에서 좀 벗어날 때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역시 공연이죠. 그리고 이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속 관련된 아티스트 보통 이렇게 요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그런 여자 BTS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죠. 유튜브 전 세계 1위 찍고 있는 여자 BTS 그룹이 2월 중순에 완전체로 다시 한번 앨범을 내고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2월쯤 되면 이제 우리도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우세종이 돼서 좀 뭔가 코로나에서 좀 벗어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사실 뭐 저는 이제 요것도 그렇지만 이제 화장품 이 섹터도 사실은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코로나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싶고 그리고 이제 대표 그렇죠 이 종목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드디어 이제는 활동을 재개한다. 그래서 물론 2021년도에도 그러니까 약간 메타버스 같은 걸로 해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미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건 진짜 어떤 희망사항 이거 다 빼고도 실제로 이제는 활동을 재개하기 때문에 올해는 같은 이 엔터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뭐 좀 지지해 주는 게 보이죠. 지지해 주는 게 좀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역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연기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기금이 좋아하는 게 신규 상장 종목만 좋은 게 아니라 엔터주도 좀 좋아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연기금이 이렇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주가 많이 일단은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래서 대표 아티스트들이 좀 활동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2월 중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2월 중순까지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적 컨센서스 뭐 이거는 뭐 올해 좀 많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일단 실적이 좋아야 되니까 오늘 뭐 제가 방어적으로 좀 보자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실적이 좀 받쳐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시간이 뭐 오늘 좀 준비한 거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상황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보면은 이제 석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에너지 역시 우리가 이제 친환경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우리가 기대만큼 아직은 좀 속도가 조금 느리죠. 그렇지만 이 섹터도 올라가긴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전통적인 에너지, 보통 석유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건 사실은 뭐 시장이 썩 좋은 상황은 좀 아닌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바뀌면 기존에 이제 다른 성장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지금은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정말 이렇게 하락장일수록 오히려 우리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 자신감은 아무래도 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더욱더 뿜뿜 나올 수 있겠죠. 그 모든 것 흐름들 함께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 노란톡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 4번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방송 끝나고도 장중 대비 전략 단단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 견디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